안녕하세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한국 주식 전망 예보 시작할 겁니다. 왜 일요일인데 한국 주식 전망을 할까요? 일단 금요일날 엔비디아의 충격이 있었습니다. 엔비디아가 상당히 많은 하락이 있었어요. 시간외로도 2% 넘는 이런 하락을 보인다는 거는 한국 시장에 아주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악재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왜 한국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 있을까? 반도체 중심으로 올해 코스피가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가 무너지는 순간 코스피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어떠한 호재가 있으면서 그 반도체 시장이 무너지는 것들을 받쳐주는 섹터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3월에 큰 조정을 받을 수 있다. 또 폭락을 올 수 있다. 이런 가능성들을 여러분들 열어두셔야 됩니다. 뭐 그동안 제가 유튜브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시장 전망을 해드렸으니까 계속 보신 분들은 뭐 큰 충격을 받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결국에 주식시장은 계속 오르지는 않는다. 이런 것들 꼭 새겨 들으시고 여러분들 시장 전망 보셨으면 좋겠고 시장 전망 보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적중률이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시장 전망을 보다 보면 이제 알게 되실 거예요. 뭐 그대로 따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혹은 참고를 해서 잘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결국에는 뭐 멤버십 후원해가지고 뭐 주식 투자 차트 교육 뭐 이런 거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어쨌든 알고 싶은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컨텐츠도 마련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결국에는 어, 어떤 투자 방식, 방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하고 실패하고가 결정이 날 겁니다. 제 시황을 보고도 성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 저는 알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주식시장이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하고 반드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내 시황 전망에만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스스로 시황 전망도 해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성장을 해봐야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올해 주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성적을 못 거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한번 3월 증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 급등에 이사 2명 자사 주식 2,400원어치 매도를 했다. 자,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은 절대 살펴보지 않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개인들이 자, 엔비디아라는 종목들을 투자한다. 예를 들어서. 그럼 개인들이 뭘 보냐? 엔비디아가 1200달러 갈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에 집중을 해요. 엔비디아가 오르고 있구나. 조바심을 느끼거든요. 그렇게 조바심을 느끼면서 주식 매매를 하면 분명히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마인드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어떤 분들한테는 개소리 한다고 생각하고 듣기 싫은 이야기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여러분들 진짜로 내가 어떤 진리를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진짜로. 뻥이 아니야. 여러분들은 세게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마인드를 점검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돼. 응? 내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어, 각오로 주식시장을 임하냐에 따라 여러분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단 말이야. 응?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유튜버들이 잘못된 유튜버들이 진짜 많아. 그거를 꼭 제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깨달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자 B2가 4개월 만에 최고치 개미 실탄 확보에 성장주 수출주 배팅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제가 개미의 B2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어요. 항상 개미가 빚을 내서 주식 투자를 했다고 주시장이 거기에서 고점을 찍고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일반화해서는 안 돼. 그러나 내가 여러분한테 계속해서 말했잖아. 아직 주식시장이 뭐 떨어지지도 않았지만 저는 미리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만 3월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악재들이 추가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생각을 해야 돼. 반도체가 지금 과열되지 않았나? 이게 지금 너무 올랐으니까 이게 조정을 받는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다른 악재들이 터지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증시를 복합적으로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돼. 응? 신용을 개미들이 많이 썼다. 응?
삼성전자를 갑자기 사기 시작했다. 네이버를 사기 시작했다. 하나솔루션, APR, 삼성전기.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증시가 3천 바로 갈 거라고 다들 생각하는 거야. 그냥 다른 플랜은 없어. 그냥 3천이 무조건 간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 유튜브 유튜브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 있잖아. 정신 나간 유튜브 채널 많아. 구독자가 많다고 무조건 거기가 다 진리가 아니야. 여러분들은 그거를 언젠가 깨닫게 될 거예요. 난 이걸 분명히 얘기해주고 싶어. 개미가 유튜브를 통해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2022년도에 동학개미 운동이 일어났을 때 유튜브 보고 개인들이 성장했잖아. 개미가. 뭘 보고 배웠겠냐고. 나는 그걸 얘기해주고 싶어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유튜브에서 실질적으로 대폭락이 나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2022년도에. 응? 아마 다들 2022년도에 사야 된다, 사야 된다 이런 얘기만 했을 거야. 과거를 돌아보면서 한번 현재의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저는. 자, 무디스가 한국의 19개 은행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 이런 기사들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이제 해야 됩니다. 일단 한국 자체의 신용등급을 강등하진 않았지만 은행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는 것은 좋지 않아요. 결국엔 이 부동산 PF 문제 때문에 그렇거든요. 이 은행의 어떤 그 재무 건전성이 그렇게 좋지 않다. 중국이 지금 부동산 문제로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잖아요. 한국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자, 여러분들은 미국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미국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경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좋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의 이 고금리 정책에 대한 부작용이 미국에 터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터질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일단 뭐 한국이 대공황이 온다, 금융위기가 온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큰일 나요. 올해는 한국 시장이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시장보다 훨씬. 그래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북한이 김정은 적 수도권 타격 포사격 훈련 지도했다. 결국에 이 북한 문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이 북한의 악재가 만약에 이제 터지면 증시의 충격은 훨씬 더 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은 시장을 보셔야겠죠? 당황하지 마세요. 북한 문제가 많이 터지더라도 어떠한 악재가 어떠한 규모로 발생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렵지만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아는 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주의하고 살펴보면서 터졌을 때 침착하게 대응을 하셔야겠죠. 자, 북한 문제와 더불어 이제 지금 가장 이제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주요 무역로 홍해에서 미 영프 연합군과 친이란 후티 반군 전투가 격화되고 있다. 이게 격화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국제유가의 상승. 자, 국제유가의 상승은 우리나라에게 심각한 데미지를 입힐 수가 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계속해서 오르는 현상이 일어나면서 기업들이 가격 인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 실적이 발표가 아마 5월쯤 될 겁니다. 5월쯤 발표가 될 텐데 한국에서 4월 정도에는 이제 예상치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저는 3월 조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국제유가가 만약에 악화될 경우에는 4월의 조정도 여러분들 생각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국제유가의 추이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앞으로 계속해서. 자, 모사드 하마스 라마단 기간 가자지구 불태우려고 해. 이런 기사가 나오죠. 하마스하고 이스라엘 간의 그런 충돌도 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휴전은 물 건너 갔습니다. 이미 바이든 입으로 어렵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휴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국제유가가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제유가는 여러분 수요보다 공급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공급이 만약에 안정화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져서 국제유가의 전망이
막 100달러, 뭐 110달러 이렇게 상향치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연출될 수가 있다. 이것들을 꼭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코스피 살펴보도록 할게요. 코스피 차트를 보시면 여러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하십니다. 차트를 보면서 차트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항상 제가 맞을 수는 없어요. 왜? 차트 분석이라는 거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아마 대부분 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아주 좋은 차트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금요일 날에 갑자기 갭 띄우면서 양봉 나오니까 갑자기 내 채널에 악플을 달기 시작하는 거야. 별별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월요일날 폭락이라도 오게 되면 그때는 가만히 입 싹 닫고 가만히 있겠지. 내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결국에는 욕을 안 먹고 유튜브 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디를 가나 이상한 사람들은 있고, 그리고 내가 대산을 저격하는 이유가 뭐예요? 대산을 저격하는 이유가 개인적으로 대상과의 그런 어떤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도 있지만 그 사람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나한테 욕을 하고 끝까지 그런 사람들은 존재를 해요. 이게 마찬가지인 게 앞으로 내가 시장 전망을 하면서 내 시장 전망 적중률이 이제 높잖아? 그럼 이걸 악용하는 사례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는 그거에 대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네 이거 가지고 악용하거나 그러면 나는 대선처럼 그렇게 할 거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더 심하게 할 거예요. 앞으로도 이렇게 해서 누군가를 저격하는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내가 먼저 저격을 하는 일은 아마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시장 전망에 집중할 것이고, 그리고 어떤 차트 뭐 교육에 관련된 컨텐츠 이런 거 올리는 거에 집중을 할 겁니다. 저는 제 채널에서 어떤 컨텐츠들을 만들었고, 여러분들이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야. 시장 전망만 보든지 아니면 그 교육 컨텐츠도 보고 본인들이 성장을 하든지 그거는 여러분들의 자유예요. 음? 그러나 유튜브를 운영하는 것도 제 자유니까 제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시겠죠? 자, 결국에 갭을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갭을 하락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어디까지 이제 하락할지 모르겠지만 갭을 하락을 한 번 더 할 경우에는 하락 충격이 굉장히 또 클 수가 있어요. 다음 주에 이 반도체의 하락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섹터가 우리 시장을 받쳐줄지를 확인을 해야 돼. 그러면 다음에 확률 높은 쪽으로 본다면 60일선을 지지하는지를 체크를 해야 될 텐데 저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61선 지지도 지금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120선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 이 과정에서 국제유가의 상승세가 어디까지 진행이 되느냐. 또 북한이 어떤 식의 도발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증시는 크게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갑자기 2700을 거의 찍은 상태에서 2200까지 도달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 지금 시장은 막 달려들고 그럴 수 있는 시장은 아니다라는 걸 거듭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 차트 분석을 했을 때 이것을 상승 추세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차트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거를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 상승을 위한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 요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이게 지금 이평선이 모이고 있고 아 에너지가 모이고 있구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시세가 위로 분출이 무조건 되겠지 라고 생각하기에는 윗꼬리가 계속해서 달리는 것도 의심스럽고 제가 이 근선 이게 무엇인지 투자 제 채널에 있는 멤버십 영상을 보신 분들은 이해를 할 거라고요. 지금 왜 여기를 그어놨는가? 어? 여기도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금 구간에서는 이 구간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을 만약 이탈하는 상황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급락은 피하지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무엇을 보고 차트 공부를 했는지 어떤 책들을 보고 차트 공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차트는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아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신중하게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야 돼요. 저도 틀릴 수 있지만 저는 제 입장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온다면 이 구간은 아주 강한 매물대가 됩니다. 쉽게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 내가 예상한 대로 이게 그냥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았으면 괜찮았을 텐데 엔비디아가 추가적으로 과열 현상이 일어나면서 약간의 버블이 끼면서 증시가 이렇게 옆으로 횡보했단 말이야. 이 과정에서 개미의 비투도 있었지. 그쵸? 이게 매물이 상당히 두터워질 수가 있어요. 헤드앤숄더가 나오게 될 경우에 매물이 두터워진다고. 이거 V자 반등 못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투자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응? 올해 증시 조심해야 돼. 자, 코스닥은 일단 안 보고 넘어갈게요. 다음에 볼게요. 코스닥은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에너지를 모아가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충분히 삼성전자는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워낙 삼성전자에 대한 호재가 많이 나왔고 엔비디아가 건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추세가 여기서 돌파를 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돌파를 못하고 눌린 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추가적으로 폭락이 나올 수 있음을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에. 삼성전자는 결국에 1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예상치보다 못 나오거나 하회할 경우에는 더욱더 심하게 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들도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라. 응? 이미 엔비디아가 고점을 찍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난 조심해라고 계속 얘기하고 싶어요.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삼성전자를 보는 이유는 결국에 코스피 증시를 이끄는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크게 밀린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코스피 증시가 추가적으로 밀릴 수 있는 가능성들을 열어두셔야 돼요. 그래서 반도체 섹터들도 크게 조정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고 투자하셔야 된다고요. 반도체 섹터 관련주들 몇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칩스. 결국에 이 강원칩스도 여기가 고점이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아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마 얼마 전 영상을 올리면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강원칩스가 추가적으로 얼마든지 이 구간에서 눌림목 상태에서 상승할 수 있으나 여기가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된다. 이 구간을 돌파하고 나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럼 결국에 21선 이탈을 할 수밖에 없겠죠. 갭을 내리고 시작할 겁니다. 갭을 얼마나 내릴지 한국 시장에 얼마나 큰 충격이 이어질지는 월요일날 가봐야 합니다. 지금 월요일날 당장 이게 기회다라고 매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난 위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많이 위험합니다. 지금 한국 시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뭘 알고 해야 됩니다. 한미반도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반도체 섹터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신성델타테크 보고 끝내도록 할게요. 한미반도체 보면 지금 5일선에서 눌림목인 상황이에요. 그러면 월요일에 어떻게 될까요? 갭을 당연히 내리겠죠. 내리고 아마 11선을 테스트하러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미 한미반도체는 시세가 다 나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투자를 망설이고 여러분한테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조정을 받고 갈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한미반도체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어요.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고점을 찍었다라고 판단하고 과열이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한미반도체 역시 지금 과열 상태예요. 그래서 조정을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을 생각을 해야 되고 엔비디아가 크게 조정을 받으면 당연히 엔비디아와 관련이 가장 깊은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더 크게 조정받을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셔야겠죠? 그래서 투자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지금 반도체 유튜브들이 반도체 무조건 투자해라 막 얘기하면서 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 여러분들 무조건 오르는 종목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요. 항상 시장은 변화해요. 삼성전자 조정받고 한미반도체 그리고 가온칩스 이런 관련 종목들이 조정받으면서
다른 섹터들이 움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들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투자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투자자로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시장은 더 그래요. 어? 이상하게 차트 분석하고 무슨 뭐 무조건 이 상황에서는 간다 이런 생각하고 잘못된 투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신성데이터테크 어떻습니까? 결국에 3월에 발표가 있었죠. 뭐 별거 없었죠. 초전도체에 대해서. 결국에 이 신성데이터테크가 여기서 역대 고점, 역대 고점을 찍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들. 어?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 지금 사주고 있기 때문에 버티고 있는 거예요. 증시가 조정을 받게 되면 신성데이터테크 역시 크게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과정에서 만약에 이 초전도체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이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하한가를 가는 상황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 신성데이터테크는 너무나도 고평가된 상태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보다 위험한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보다. 그런데 이런 종목들이 오르면서 코스닥 시장을 이끌었다는 얘기죠. 저는 아직도 이 개인 투자자, 한국의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성향이나 실력들이 조금 별로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코스닥 개 잡주의 수급이 너무 지나치게 몰리는 현상들이 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코스닥도 약간 거품을 만들고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3월에 있는 조정이 생각보다 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시장을 접근하셨으면 좋겠고 3월에 만약에 크게 조정이 오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런 것들을 기회로 생각하고 좋은 종목들을 살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